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아닌데 좀 약간 수식 같은 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깊게 이해하면 정말 쉬운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교재 46쪽이 되겠고요. 여기서 우선은 타원 궤도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타원의 특성이에요. 타원의 특성은 뭐냐면 초점이라는 것이 두 군데 있고요. 거기에 이 초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타원이 만들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제 앞정을 두 개 받고 거기다가 이제 실을 하나 연결해 보죠. 그럼 이 앞정하고 이제 실하고 연결된 이 부분은 자 이제 연필을 대고 쭉 돌려보면 이 길이는 이 초점과 이 두 초점과 이 연필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럼 타원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점 사이가 이렇게 멀게 되면 더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이 만들어지고요. 초점 사이가 가까워지면 좀 비교적 덜 찌그러진 타원이 만들어지고,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두 초점 사이 거리가 이제 아예 없어요. 즉 결국에는 초점이 하나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원이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반지름이라고 해서 얘기한 게 바로 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타원이 일반적인 경우고 그것이 이제 초점이 이제 모아지다가 초점이 하나인 경우,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정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원이 더 일반적인 경우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선은 이 타원에서 여기를 이렇게 잘랐을 때요. 반지름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동그란 원에서는 반지름이 어디가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지만 여기 이제 긴 쪽을 긴 반지름이라고 하고 요 짧은 쪽을 짧은 반지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요것만 우선 잡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케플러 법칙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 케플러가 이제 이걸 알아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케플러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 티코 브라이라는 스승이 죽을 때까지 이 행성들의 운동을 관찰하면서 그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 아주 귀한 자료를 갖다가 이제 그 케플러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통된 사항들 그걸 유추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케플러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케플러는 굉장히 그 다양한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굉장히 잘 분석한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 케플러 법칙의 첫 번째 1법칙은 뭐냐면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태양이 있으면 주변에 이제 행성들이 돌죠. 뭐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런 행성들이 도는데 이 행성들이 도는 이 궤도가 타원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그럼 초점이 이제 두 군데가 있으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타원 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이게 지구라고 하고 이게 태양이라고 하면 지구는 이러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타원을 돌고 있다. 완전한 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형이 아니라 타원을 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케플러 1법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법칙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속도가 일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 동안, 자 중요한 건 같은 시간이에요.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이 이동한 부채꼴의 면적은 같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부터 자 같은 시간 동안 요 위치, 자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지구가 요 위치에서 요만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을 때 반대편에 지구가 왔을 때는 그 시간 동안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동한 요 부채꼴의 넓이와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하는 요 부채꼴의 넓이는 같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반지름으로 아까 이거 여러분 요거 혼동하면 안 돼요. 아까 이제 그 타원에서는 이게 이제 긴 반지름이었고 요게 짧은 반지름이었는데 태양에서부터 요 행성까지 거리를 R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요게 R이 되겠죠. 그쵸? 이걸 R1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또 R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요 지점, 자, 요것도 이제 R을 여기다 표시할까요? 근일점, 원일점으로 표시하면, 자, 근일점이라는 거는 이제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를 근일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원일점은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요거를 이제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R1이라고 하면, 요때 여기를 지나가는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속도를 우리가 이제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여기 지나가는, 이제 요쪽으로 지나가네요. 요걸 V2라고 하면, 자, 당연히 보세요. R1보다는 R2가 더 크겠죠. 그렇죠? 큽니다. 훨씬 크죠? 그때 지나가는 속도는 V1이 V2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이들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넓이를 구하게 되면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이 면적은 같다라는 게 바로 케플러의 2법칙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근일점에서는 요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R1, V1은 R2, V2와 같다. 여기에 요 반지름과 요 속도의 곱과 그 다음에 요 반지름과 여기 속도의 곱은 같다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걸 그럼 이게 같으면 어디서나 이걸 우리가 표시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는 면적 속도라는 걸 나타냈냐면 이거는 자 중요한 겁니다. 면적, 그러니까 근일점과 원일점에서만 이게 해당돼요. 여기 벗어나면 이거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대신에 면적, 얘가 지나가는 면적은 같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는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면적 속도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땐 이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곳에서 맞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인데 조화의 법칙이라고 해서 공전 주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란 건 뭐죠,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어떤 규칙적인 행동이 반복됐을 때 그 어떤 그 규칙성에 따른 그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기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자, 주기를 우리가 큰 대문자 T로 나타내면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는 요거 태양과 이 행성 간의 이 거리를 나타낸 거였다면 이거는 이 긴 반지름이면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A로 나타내면 요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요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데이터 분석. 얘가 뭐 태양이 있을 때 뭐 목성이 어떻게 가고 뭐 토성이 어떻게 가고 그거 다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걸 알아낸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다고요?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여러분들 또 공식을 외우는데 공식 외우기 전에 이거는 이 궤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양이 있으면 자,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목성은 이거보다 더 큰 궤도를 돌겠죠. 그죠? 더 큰 궤도를 만약 이렇게 돈다고 해보면 이때 목성의 주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요거 타원의 요 반지름, 요 긴 반지름, 요거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주기의 제곱이 요거를 통해서 목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조화의 법칙이라 하면 뭐냐면 궤도가 다른 경우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아까 면적 속도 일정은 같은 궤도 안에서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간 면적이 같은 거 비교하는 거고 이거 여러분 많이 헷갈리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보면은 이 조화의 법칙이라 하면 뭐다? 다른 궤도를 도는 애들의 주기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길면 길수록 뭐다? 주기가 더 길어지니까 지구는 여기 1년에 한 바퀴 돌죠. 그럼 목성 이거 계산하면 뭐 3년,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더 이게 더 긴 반지름이 길기 때문에 주기가 더 길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요 궤도 안에서는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요걸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거고요. 다른 궤도에서는 뭐 조화의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얘가 이만큼 지나갈 때 면적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 다른 궤도에서 지나가는 면적은 같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유도해냈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런 관계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한번 이거를 자료를 우리가 분석하지 않더라도 한번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게 바로 우리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럼 보면 첫 번째로 만류 인력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만류 인력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질량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질량에 비례하고요.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거 이제 상수 갖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작용하는 이것이 만류 인력이었죠. 맞죠? 이거랑 요거를 우리가 적용할 거예요. 타원 운동이긴 하지만 자, 구심력이란 건 뭐냐면 등속 원운동. 완벽하게 원운동이라고 가정하자. 물론 타원이긴 하지만 이거를 원운동으로 하고 가정하고 우리가 요걸 한번 유도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등속 원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속 원운동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 실제로 이 물체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경우 얘는 이렇게 날아가고 하고 있어요.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순간순간 어떻게 된다?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내가 매 순간마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구심력이에요. 구의 가운데 심.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잡아당겨서 방향을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과 과연 이 쉽게 말하면 이걸 원운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태양이라고 했을 때 이걸 지구라고 하면 과연 이 만류 인력을 통해서 과연 이런 어떤 조화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뭐 유도하는 건 나오지 않아요. 물리 1에서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냥 외워야 되느냐? 물론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외워도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봐요. 구심력이라는 건 얘를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구심력은 커진다. 맞죠? 일리 있죠? 아니, 탁구공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잡아당겨서 얘를 원운동 시키는 거랑 저기 볼링공이 지나가는 거를 잡아당기는 거. 볼링공이 훨씬 힘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리 있죠?
속도의 제곱이 커지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구심력은 커진다. 천천히 가는 애, 뭐 톡톡톡 잡아당겨주면 얘가 탁탁탁탁 방향을 틀겠지만 막 총알같이 빠른 애를 그걸 막 잡아서 막 구심력 잡아당기려면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커지면 구심력 많이 든다. 근데 얘가 문제거든요.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심력이 작아진대요. 이해 안 가죠? 이해 가요? 아니, 가까운 애는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저기 멀리 있는 막 땡겨 해가지고 막 잡아당겨요. 그런데 이게 멀리 있을수록 구심력이 적게 든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걸 좀 유도를 할 겁니다. 유도를 할 건데, 자,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도 과정은 절대로 뭐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깨름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되는 것만 보고 이 과정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외워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 이게 R이 문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말이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원운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운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거 좀 지우고 할까요? 자, 이런 거죠. 사격 있죠, 사격. 여러분들, 사격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 여기서 이제 땅 총을 쏴가지고 여기 있는 관역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땅 쏴서 맞추려고 하는데 1도만 틀어졌어요. 1도 별거 아니잖아요. 1도만 틀어줘도 여기서 거리가 짧게 갔을 때는 요만큼 틀어지죠. 요만큼. 이게 1도라고 해보죠. 각도로. 근데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얘가 멀리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여기서는 요만큼만 틀어줬는데 이게 멀리 가면은 훨씬 더 많이 틀어지죠. 그래서 산에서 멧돼지 잡으려고 총 쐈는데 어떻게 요만큼만 틀어줘도 버석해던 아줌마가 맞는 거예요. 맞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즉 이걸 우리가 원운동으로 비교해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자, 볼래요?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만큼 각도를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돌아갔다가 하면 여기서 이만큼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게 반지름이 커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 이동해야 되고요. 반지름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죠. 즉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놀이터 가면 막 빙빙빙 도는 거. 바깥에 갈수록 더 스릴이 넘쳐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안쪽은 얘가 요만큼만 이동하면 되는데 얘는 이만큼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속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변이를, 그렇죠? 시간으로 나눠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앞에 이게 숨겨져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변인데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 거리로 그냥 합시다. 거리. 자, 요거예요. 요거 속도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이동한 거리. 같은 시간 동안. 근데 이건 무슨 속도였냐면 여러분 이게 숨겨져 있었어요. 선속도라는 거예요. 선속도.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속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고 이제 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요런 게 있습니다. 속도는 속도인데 얘는 똑같이 돌아가는데 얘는 요만큼 갈 때 얘는 이만큼 가고 얘는 이만큼 더 많이 가죠. 달라지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각이죠. 어떻든 간에 얘네들 셋도 각도로 하나 나타내면 얘는 세타만큼 돌아갔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각속도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갑니다. 원운동을 표현할 때는 각속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면 그냥 세타만 돌아갔으면 모든 내용, 거리가 얼마든지 간에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속도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원운동에 적용하면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다는 거예요. 반지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속도란 건데 이건 뭐겠어요? 해당하는 각을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움직였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면 선속도 V는 우리가 자 S를 T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각속도는 우리가 오메가로 나타내 줍니다. 오메가, W를 이렇게 W 같이 쓴 건데 이게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세타를 얼마만큼 시간 동안 움직였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냥 우리 여러분 외웠던 걸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가 세타고요. 반지름은 R입니다. 그럼 이 길이를 S라고 하면은 우리 외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S는 R세타예요.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외웠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우선은 반지름이 자 똑같은 경우고
각도가 더 넓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죠.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겁니다. R로 똑같지만 각도는 아까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면 S가 이렇게 되죠. 새로운 S는. 자, 요거는 이제 비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각도가 커지니까 S도 원래보다는 더 커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S는 뭐, 중심각 세타하고 비례한다. 맞죠? 이번엔 세타는, 자, 요 세타는 그대로 두고, 이제 반지름을 늘려볼게요. 자, 반지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타고, 자, 여기가 R이에요. 요때 거리가 S라고, 요 호의 길이를 S라고 하면, 반지름을 늘렸어요. 자, 이만큼. 자, 반지름을 늘려버리면, 그림이 뭐 이래. 자, 다시. 반지름을 이렇게 늘려버릴게요. 반지름이 R로 더 커졌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다? 세타는 그대로인데 뭐 호의 길이는 더 커졌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건 뭐냐? S라는 것은 뭐에도 비례한다? R에도 비례한다. 그럼 이 둘의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동시에 나타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S는 뭐에 비례한다? R에도 비례하고 세타하고 또 비례한다. 이거를 우리가 맞춰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외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오, 얘하고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에도 비례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호의 길이 구하는 거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원운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거, 세타가 계속 변하는 거. 반지름도 변할 수 있지만 반지름이 변하는 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세타만 돌아가는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제외하고 요것만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R이고요, S고 요 세타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S라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여기 요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R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여기 돌아가는 이제 길이가 아닌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선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V는 S를 T로 나눠주면 되죠. 맞죠? 그런데 S는 뭐였습니까? R 세타였죠.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R 곱하기 세타 T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각속도죠. 자,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쭉 가보겠습니다. 각이 얼마만큼 변했느냐가 각속도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쭉 오게 되면 각속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V는 R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두기 바라요.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자, 각속도가 커진다. 얘가 지금 빨리 돌아간다. 그럼 얘도 빨라진다. 이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반지름이 커진다. 자, 얘보다 반지름이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뭐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속도도 커진다. 똑같은 각도를 돌아가더라도 이 반지름이 커지면 이거에 대한 선속도는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속도와 그 다음에 각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딱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부분을 한번 유도해 볼까요? 요게 좀 말썽이었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인데 요 V가 뭐예요?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각속도로 나타내면 R 오메가의 개념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M 곱하기 R분의 자, R제곱 오메가 제곱이죠. 아하, 이제 됐어요. 약분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 M, R, 오메가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보세요. 내가 말하는 구심력이라는 거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들어간다. 맞죠? 그 다음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된다? 당겨줘야 되는 힘이 커져야 된다. 이제 해결됐어요. 각속도가 커질수록 얘를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된다? 얘를 원안으로 기속시키는데 힘이 더 들어간다. 다 맞아 떨어졌죠. 근데 왜 이걸 이런 표현을 하면 틀렸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얘네들이 다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리하게 각속도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선속도라는 개념을 들어감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미 R이라는 반지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순수하게 이건 이 R이 아니라 여기에도 R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R이 반비례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요 안에도 R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R을 제거해주면 비로소 이 구심력에 대한 내용이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외워도 돼요.
이제는 우리가 뭐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뭐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게 R에 대한 개념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타내냐, 그렇죠? 요런 원운동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여기가 S고 여기 세타, 여기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거리라는 개념은 R 곱하기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속도의 개념은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시간으로 나눠주면 R 오메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요걸 시간으로 또 나눠주면 이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벡터적인 합으로, 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원형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 벡터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벡터적인 방향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것이 어떻게 되냐면 V 오메가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안 하도록 할 겁니다. 요거 나눠가지고 데타 셀타로 해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가속도의 개념은 뭐죠? 결국엔 다 하네. 에이, 하지 말라 그래.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요 V를 요걸로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VV 나타내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요거를 델타 세타로 나타내서 요거에 대한 델타 V를 나눠주면 이제 요게 나와요. 예, 그냥 이거는 뭐 몰라도 좋아요. 지금 이제 이걸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요 상황에서 보세요. 결국에는 힘이란 건 뭐죠? 이거예요. 구심력도 결국엔 힘이다. 그러면 MA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원운동에 대한 가속도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MV 오메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자 각속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V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M, R, 오메가의 제곱해서 일리 있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각속도의 개념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자 각속도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오메가 대신에 뭐 R분의 V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R분의 V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M, R분의 V 제곱. 우리는 요거를 쓰겠다고 한 거예요. 요거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걸 각속도로 나타내면 일리 있는 말이 되는데 선속력을 빌려서 쓰게 되면 여기에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요 부분이 좀 골치 아팠지만 결국에는 맞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옵션이었고, 이제부터는 요거 구심력이란 건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이게 결국엔 이게 뭐예요, 여러분? R분의 V 제곱이 가속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MA, 요게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잘 봐둬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가 선생님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원운동. 자, 원운동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세타로 돌고 있죠. 요 반대로 요거를 이제 R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즉 주기를 구하려고 해요. 주기, 시간. 한 바퀴 시간. 한 바퀴 시간. 그렇죠? 그럼 이 주기라는 건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이동 거리예요? 결국에는 이거 잘라서 쭉 펼치면 이 거리잖아요. 그게 뭐죠? 2파이 R이라는 거죠. 즉 주기를 구하면 이겁니다. 자, 속력을 구해 볼까요? 속력을 반대로 얘가 돌아가는 속력.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2파이 R이라는 거리를 주기로 얼마만큼 시간 동안. 맞죠?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건 이제 주기로 이제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거 볼래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선속력은 아까 배웠던 각속도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R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얘랑 이제 두 가지를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보게 되면 R이 서로 약분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T분의 2파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별표 하나 치고. 이게 계속 여러분들 뒤에 나가면 나와요. 전혀 이걸 유도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여러분 주기분의 1이죠. 주기분의 1.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파동에서 배웠지만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죠. 서로를 역수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 하나 좀 적어두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190쪽이라고 써놔요. 그 190쪽 한번 펴볼래요? 거기 보면 그 뭐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해가지고 뭐 XC는 그 다음에 뭐 2파이 F분의 C분의 1. 그 다음에 XL. 그쵸? 이거는 2파이 F분의 L. 이런 게 나와요. 보이죠? 그래서 이걸 뭐로 나타내냐면 나중에는 오메가 C분의 L. 요거는 오메가 L.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유도 안 하고 그냥 막 써버리니까 여러분들은 막 혼동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각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걸 봐요. 여기서 또 좀 약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는데, 아니 돌아가는 이 각속도가 왜 진동의 표현이죠? 이건 이제 뭐 상수니까 신경 안 쓴다고 하면 이게 진동이에요, 여러분. 원운동은 왜 그런지 볼까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고 있죠. 얼마만큼 진동으로 돌고 있냐, 이게 왜 진동이 되냐면 얼마만큼 주기로 돌고 있냐가 여기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도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진동이에요. 여러분 파동에서 진동 배웠잖아요. 이 진동에서 파동이 만들어지잖아요. 밑에서 봐요. 밑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이런 진동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원운동. 자, 옆에서 보겠습니다. 옆에서. 자, 옆에서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진동이죠. 선생님 약간 너무 티나게 바꿨나요? 이 진동이에요. 이게 돌고 있는 게 결국엔 이게 진동이에요. 진동. 아, 이번 좀 잘 된 것 같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밑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죠? 그렇죠? 돌고 있죠?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자, 진동이죠. 그래서 이거를 각속도를 진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각진동수. 자, 오메가는 2 파이 F를 각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운동은 뭐 진동으로 나타냈어요. 왜냐면 이 진동이잖아요. 이걸 나중에 이 진동을 시간에 따라서 잡아 끌어봐요.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데 시간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쭉 끌고 가면 뭐가 됩니까? 파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근원을 우리가 진동으로 표시하고 이 단순한 진동을 우리가 이 원운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표시 방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걸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좀 알아두기 바라고요. 요거 알아두기 바래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좀 멀리까지 왔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케플러 법칙에서 과연 이 케플러 법칙의 그 조화의 법칙 있잖아요. 세 번째. 그것은 이제 주기의 진동수는 결국에는 그 반지름의 그 거리, 그러니까 그 두 천체의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하는지를 유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만륜력이었죠. 즉 만륜력은 태양의 질량, 뭐 지구라고 해보면 R제곱 G하고 결국에 얘들이 이 구심력, 그렇죠? 얘가 얘를 당기는 걸 구심력이라고 얘가 원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이 힘이나 이 구심력이나 어떻게 된다? 똑같다라는 거 놓고 한번 이걸 유도해 보겠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가 원운동하는 이유는 이 구심력 때문인데 그 구심력은 결국에는 얘네들의 만륜력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놔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간단하게 해보는 방법이 뭐냐면 보세요. 상수죠. 얘네들 약분되죠. 지구 질량. 태양 질량도 결정돼 있죠. 변하는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 관계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양변을 R 곱해주면 자 V제곱은 R분의 1이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됐죠? 근데 지금 조화의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였다? 주기라는 걸 우리가 주기로 나타내야 되겠잖아요. 그럼 아까 주기는 뭐였습니까? 자, 다시. 얘가 원운동하는 거. 자, V라는 건 2파이 R 그 다음에 이만큼의 둘레를 얼마만큼 시간 동안 가느냐 이거죠. 여기서도 이거 상수 빼버려요. 아, 귀찮아. 상수 보고. 맨날 달고 다녀. 나중에 맞춰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요 식에다 이게 두 번째 식인데 주기의 식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요거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V제곱은 T제곱 R제곱이 되죠. 얘네들을 맞춰볼 겁니다. 그럼 이거 요대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T제곱 R제곱이 R분의 1이죠. 양변 엇갈려 곱하면 어떻게 된다? T제곱은 R 세제곱 나오죠. 조화의 법칙 유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선생님 이거 하면서 상수들 다 선생님 막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맞추려면 그 상수를 맞추는 상수를 뭐 예를 들어 K라고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해서 어떻게? 그렇죠. 비례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둥근뭉술이하게 아주 잘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케플러가 굉장히 그 고생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우리는 이거 뭐예요? 한 두 줄인가요? 만륜력. 이 원돌고 있는 구심력과 그 다음에 그 힘의 근원은 만륜력이다. 이 두 가지로 바로 조화의 법칙을 유도해냈습니다. 이 유도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중요시하게 다룬 내용이기 때문이죠.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내용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케플러 법칙의 고찰. 자, 이거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뭐 되게 새로운 거 배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초점은 어딘가 있겠죠. 여기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근일점과 원일점으로 나타내면 이쪽을 지나갈 때는 속도가 더 빠르고 이쪽으로 지나갈 때는 속도가 느리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은 이네 둘을 뭘로 우리가 근사시켰죠? 뭘로 근사시켰습니까? 만륜인력으로 근사시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봐요. 결국에는 얘랑 비교죠. 그럼 얘랑 비교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놔 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태양이 여기 있다. 태양이 여기 있다. 그럼 지구라는 물체가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구라는 물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둘의 비교거든요.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사고가 확장되기 때문에 점점 쉬워집니다. 어려워지지 않아요. 뭐 새로운 걸 자꾸 막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결국엔 태양을 우리가 크게 그려.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그럼 하나는 요거는 뭐예요? 자, 이걸 A라고 하고 B라는 위치라고 하면 A라는 위치는 여기 있는 거고요. B라는 위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거리가 멀어요? A가 멀죠. 근데 문제는 지구에서는 워낙 지구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물체를 안만 뭐 기어 올려봐야 요만큼 올려놔봐야 이 높이는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뭐 세 발의 피다 이래가지고 이건 거의 없는 거로 우리가 간주했지만 이건 얘기가 다르죠. 태양에 있으면 저기 있는 예를 들어 저쪽에 있을 때랑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다? 그렇죠. 만륜력의 힘을 받습니다. 만륜력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거리 제곱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그럼 멀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힘이 작아요. 당기는 힘이 작다고요. 얘는 가깝죠. 어떻게 되죠? 당기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 자, 이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는 작게 잡아당겨요. 그럼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힘이 약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강하게 잡아당겨요.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빨리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고 여기는 맞지? 자, 여기는 천천히 떨어지고 여기는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단지 차이는 뭐다? 얘가 이미 수평으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정지해 있었으면 그냥 천천히 떨어지다가 꽝 할 거고, 얘는 빨리 떨어지다가 꽝 할 거고, 요 차인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요로 이동하는 속력과 이 힘에 대한 요대 효과가 적용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이 힘에 대한 적용, 이제 가면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점점 더 빨라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쪽으로 도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이 완벽히 같은 내용이에요. 케플러 법칙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멀리 있는 애는 천천히, 힘이 적으니까 천천히 떨어진다. 가까운 애는 세게 잡아당기니까 빨리 떨어진다. 이 내용이죠. 되겠죠? 바로 이 내용.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결국에는 그 내용이 되겠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고찰을 좀 더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요 지점이 있고 여기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다고 해보죠. 요때 요 위치를 A라고 하고 요때 요 위치를 B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이걸 비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그림을 나타내보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결국에는 태양이 여기 있으면, 자, A는 여기 있고요. A가 가깝다. 자, A가 여기 있고요. 그렇죠? 여기 A 위치고요. B는 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고 얘는 더 작은 힘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그러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효과 때문에 이게 돈다는 내용이에요. 돈다는 내용. 되겠죠? 그럼 첫 번째, A점하고 B지점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만륜력 크기는 누가 더 커요? 가까운 데가 더 크겠죠. 그래서 A가 큽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A가 당연히 가까우니까 많이 세게 잡아당긴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나타나냐? 힘이 작용되면 질량은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가속도가 발생되게 되겠죠. 힘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누가 더 커요? 그렇죠. A 지점이 더 커요. 이게 지금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걸 이렇게 보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효과로 또 하나. 자, 속력이란 걸 비교해 볼게요. 속력은 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여기 V1, 이제 뭐 VA니까 여기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면.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속도도 어떻게 된다? 속력도 A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A점하고 B점은 누가 더 커요? 속도가 더 A가 크니까 당연히 A가 더 크죠. 맞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A하고 B. 얘는 태양에 대해서 이만큼 장전시킨 거고 A는, B는 이만큼 장전시켰죠. 속도는 얘가 느리지만, 그렇죠? 장전은 더 많이 된 거죠.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는 B가 더 큰 겁니다. 이거 좀 주의하면 돼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다 아는 내용.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은 A와 B가 같다는 겁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이것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 뭐라 그랬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이 궤도 한 궤도 안에서 같은 면적을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좀 다르지만 그림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반면에 조화의 법칙, 주기 구하는 거야. 여기선 주기를 구할 게 뭐 있어? 이 주기가 똑같지.
지금 지구의 주기를 구했다면 뭐 그렇죠. 뭐 화성의 주기라든가 이 궤도가 다른 애들끼리 조화의 법칙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요 같은 궤도 안에서 들어가는 게 이게 나중에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궤도 안에서는 이 면적 속도 일정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궤도 안에서나 뭐 조화의 법칙, 주기의 제곱은 뭐 떨어진 그 장반 요거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같다. 요거 이제 묻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여러분 53쪽에 있는 1번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궤도 하나죠. 이거는 뭐 물어볼 수 있겠어요? 뭐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면적 속도 일정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화의 법칙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딜 봐요? 조화의 법칙 물어볼 수 있나? 이 주기는 다 똑같다니까 이 궤도 안에서. 맞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를 R,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근일점이고 원일점이니까 여기 R로 하면 여기는 2R이 되죠. 여기 이것도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R1, V1과 R2, V2 이거 같다는 거 쓸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만 쓸 수 있다? 여기서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이것만 기억에 남아가지고 무조건 다 대입하면 안 돼요. 이게 특수한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R이라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2V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2R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일점, 근일점에서만. 맞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P점에서의 속력은 Q점에서 속력의 2배이다. 예. P점에서의 속력은 Q점의 속력의 2배이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 P점에서의 만류 인력은 Q점에서보다 2배 크다. 그쵸? 자, P점에서 띄어쓰고 만류 인력은 Q점에서보다 2배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만류 인력은 힘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 잡아당기는 거랑 여기서 얘 잡아당기는 거리가 몇 배예요? 2배죠. 그러면 2배인가요? 아니죠. 우리 만류 인력 기억나잖아요. 제곱 형태죠.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는 4배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힘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배, 지금 2배가 멀리 있으니까 4배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더 작은 거죠, Q가. 그래서 이거 4배. 잘못된 거고요.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Q점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자, 여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크지만 그만큼 뭐 포텐셜 에너지는 작죠. 거리가 작으니까.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큰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이 둘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작다.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몇 번 문제죠? 53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뭐 이제 mgh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중력에 의해서 그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맞지만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만류 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여기서는 거의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힘 자체가 이 제곱에 따라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돼요. 적분을. 그래서 이게 적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절대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간에 이쪽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큰 만큼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작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작은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 자, 요거 다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태양이 여기 있으면 P라는 거는 여기 있다고 하면 Q라는 것은 이만큼 높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답 보면은 무슨 포텐셜 에너지 막 계산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거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복잡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계산 과정에서 영희가 사용한 가정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등속 원운동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궤도라는 것은 원운동을 돌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행성은 태양 주위를 등속 원운동한다. 요거 가정 들어간 거고요. 첫 번째에서 벌써. 그 다음에 요거 가속도 계산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가속도니까 R분의 N인데 T제곱분의 뭐라고 들어가서 이거 주기에 대한 식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T가 갑자기 뭘로 변했어요? 짠! R세제곱으로. 이건 뭐예요? T세제곱이 R세제곱으로. 근데 이거 비례인데 이걸 이꼴로 해주려다 보니까는 비례상수 아무거나 하나 쑤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즉 뭐예요? 조화의 법칙이 들어갔죠. 그래서 행성의 공정주의 제곱은 공정궤도의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조화의 법칙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쭉 계산하는 건데 행성은 태양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뭐 전혀 이건 공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뭐 얼토당토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우선은 같은 궤도 안에서 면적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른 궤도가 있기 때문에 얘 행성 A와 행성 B의 주기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태양을 한 초점을 하는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행성 A와 태양을 한 초점을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행성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행성의 질량은 같고 뭐 사실 같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질량은 다 상쇄가 되기 때문인데 어떻든 B의 궤도 반지름은 A의 궤도 반지름의 4배래요. 자, A가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4A가 된다. 자, 중요한 거 긴 반지름 그 다음에 거리 이거 구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혼동되면 안 됩니다. 이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태양과 B를 연결한 선 휩쓸고 지나가면서 A에서 B로 이동할 때는 S1, B에서 C로 이동할 때는 S2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S1보다 S2가 더 크다라고 문제 줘줬어요. 그럼 보세요. 면적이 지금 같은 궤도 안에서 면적이 지금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얘기는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시간이 같을 때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은 거지 지금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1초였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1초 이상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더 시간이 더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래서 뭐 문제는 뭔데 그래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행성 B가 A점에서 B까지 진행하는데 자, 행성 B가 어디니? 이게 A에서 B까지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점에서 C점까지 진행하는 걸리는 시간보다 짧다. 맞죠? 예, 얘가 더 오래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더 오래 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점에서 행성 A와 행성 B의 속력은 같다는데 A점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면 얘 태양과 A와 B가 요 같은 지점. 자, 얘는 여기 돌아서 여기 멈췄을 때, 그다음 B는 이만큼 돌다가 여기 멈췄을 때. 그러면 결국엔 태양이 있으면, 자, 태양 이렇게 그릴까요? 그냥 태양이 있으면. 자, 태양이 있을 때 결국에는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하고 저 같은 높이에 있을 때입니다. 그쵸? 그때 속력은 같다. 어떻습니까? 힘이 작용하는 힘이 어때요? 같잖아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맞죠? 여기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 행성이 얼만큼의 가속도로 힘을 받았으니까 가속도를 받겠다. 이게 이제 행성 A라고 하면 자, A의 질량 MA라고 하죠. 그리고 이 태양의 질량은 M이라고 하면 M, A, 요거는 M이 받는 거니까 A가 돼요. 그럼 얘들 약분. 그러니까 질량은 관련 없다니까요. 질량 관련 없고 태양의 질량과 떨어진 거리의 제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태양의 질량은 둘 다 같죠? 그럼 얘가 MB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도 MB가 되면 여기 아니지? MB가 되면 얘도 MB가 되니까 얘들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태양의 질량과 떨어진 거리에만 관련이 있다. 근데 태양의 질량은 둘 다 안 변할 거고 떨어진 거리가 더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A 지점에서는 둘 다 어떻게 된다? 돌아와서 똑같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같은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이렇게 궤도를 돌고요. A는 행성 B는 이렇게 궤도를 돌죠. 그럼 무슨 얘기죠? 자, 여기로 한번 볼까요? 똑같은 힘의 크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돌고요. 얘는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원래 B라는 것이 더 컸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얘에 대한 힘의 효과는 똑같은데 그만큼 얘는 이렇게 확 꺾이는 거지만 얘는 똑같은 크기의 힘을 봐도 얘가 수평 방향의 힘을 더 멀리, 더 크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는 더 작게 나타나서 더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똑같은 힘의 크기를 받더라도 얘는 이렇게 던져진 속도가 A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B는 더 멀리 강력하게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잡아당겼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갑니까? 예,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수평 방향의 속도는 속도 아니에요? 그것도 속도죠.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얘는 천천히 가는 애는 자 이렇게 달려가서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야 일로 와봐 하면 이렇게 바로 끌려와서 궤도가 이렇게 짧게 꺾이죠. 막 뛰어가는 애를 똑같은 힘을 잡으면 선생님이 내가 막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 끌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더 얘가 가려는 이 속력이 크기 때문에 더 먼 궤도를 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받는 힘은 똑같으나 원래 수평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더 그러니까 이쪽으로 벗어나려는 힘이 B가 더 크기 때문에 A와 B와 속력은 같은 게 아니고
B가 더 속력이 큰 게 되겠죠. 맞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행성 B의 공정주기는 행성 A의 공정주기 8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긴 반지름이 여기는 A고 뭐 똑같죠? 여기는 4A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 구하는 거는 T의 제곱은 우리가 요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해당하니까 1의 세제곱으로 놓으면 A를, 자, B는, 자, T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4의 세제곱이죠. 4의 세제곱. 그럼 이거는 64. 이건 1이니까 이제 T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우리가 루트 씌워주면 1대 8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8배이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이어서 51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간단한 거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행성은 공정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기본적으로 뭐 P는 원일점이고 Q는 근일점이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태양은 행성 궤도상의 중심에 위치한다. 이번 그림으로 봐도 초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제 보세요. 궤도가 하나죠. 그럼 물을 수 있는 건 뭐 면적 속도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는 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분 확실히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A 지점을 지나는 순간 가속도가 C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보다 크다. 자, A 지점을 지날 때 가속도와 C 지점을 지날 때 가속도 누가 더 힘을 더 많이 받아요? 거리가 가까운 A가 힘을 많이 받죠? 그럼 가속도가 여기가 크고요. 여긴 가속도가 적게 받아요. 이렇게 적게 받고 여기는 크게 받는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은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A에서 B 지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다 그랬는데 면적을 비교해 봐야 돼요. 문제 있네요. 그렇죠? S1과 S2는 같다고 됐으니까 같은 면적을 동일하게 같은 면적이라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디귿. A 지점에서 R자임의 방향은 궤도의 접선 방향이다. R자임의 방향은 이 행성이 지금 위성을 잡아당기는 이 중앙, 그렇죠? 여기죠. 얘가 이쪽으로 튕겨나가긴 하나, 이거는 얘의 수평 성분과 수평 성분의 그 속력과 얘의 어떤 합쳐진, 그렇죠? 그 효과였지 실질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요거 행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접선 방향이 아니게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 문제는 궤도가 2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주기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겠죠. 맞네요. 주기 구하는 겁니다. 자, 위성 1의 공전 주기는 3일이래요. 자, 요게 R1이죠. 그러면 R1의 세제곱이 이게 3일이니까 3의 제곱이 될 수 있겠고요. R2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81일이래요. 요거는 81의 제곱이 된다. 이제 이게 주기죠, 여러분들. 주기를 이제 거꾸로 쓴 겁니다. 구하라는 건 뭐냐면 R1분의 R2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그냥 나눠주면 세제곱으로 그냥 동시에 쓰게 되면 3분의 81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 나쁘면 27이 되니까 27이니까 3의 세제곱의 제곱. 그럼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 3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자, 요거 다 세제곱 다 없애주면 3의 제곱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9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9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걸 해석하라는 건데 당연한 거죠. 긴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주기의 제곱은 비례한다.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5번 보게 되면 공정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공전주기가 길다. 맞죠?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케플러 법칙 3가지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잘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되겠죠. 특히 중요한 거는 요거는 근일점, 원일점에서만 해당한다. 같은 궤도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궤도가 다를 때 주기의 제곱은 그 타원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해서 케플러 법칙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과학수행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